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숲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임에 다녀오고 나면 왠지 기분이 울적해지고, 피곤하고, 시간만 낭비한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모임에 가기 전부터 벌써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험. 특히 은퇴할 나이가 되면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런저런 모임에 나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모임들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은퇴 후에 절대 나가면 안 되는 모임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어떤 모임은 꼭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번 술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모임. 첫 번째로 피해야 할 모임은 바로 술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모임입니다. 여러분, 옛날 생각나시나요? 직장 다닐 때 회식?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가야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 건강이 더 중요하죠. 김할아버지의 실제 사연입니다. 김할아버지는 67세에 은퇴하고 나서 한동안 집에만 계셨어요. 심심하기도 하고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고향 학교 동창회에 나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좋았어요. 옛날 친구들 만나니까 즐겁고. 그런데 문제는 이 모임의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 술이었다는 거예요. 모이면 꼭 술을 마셔야 했고, 한 잔, 2잔 하다 보니 어느새 폭음으로 이어졌죠. 술이 과하게 들어가니 친구들끼리 말다툼도 하고, 심지어 한 번은 옛날 일로 싸움까지 났대요. 김할아버지는 그 모임에 몇 번 더 나갔다가 결국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술로 문제가 생기던 그 모임에 왜 안 나갔을까요? 건강이 나빠집니다. 우리 나이에 과하게 술을 마시면 건강에 매우 안 좋아요. 혈압도 오르고 간 기능도 떨어지고 게다가 다음날 숙취로 하루를 망치게 되죠. 당연히 관계도 나빠져요. 술을 마시면 평소에 하지 않을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오랜 친구 사이도 멀어질 수 있어요.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술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거기에 안주값까지. 연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겐 큰 부담이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나이 들수록 술에 취해 넘어지거나 사고 날 위험이 커져요. 특히 늦은 밤에 술 마시고 귀가하다 사고 나면 큰일 나게 되죠. 그래서 김할아버지는 이제 술 없는 모임만 나가기로 했어요. 가볍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모임, 등산이나 취미 모임 같은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가는 모임에서 술이 꼭 있어야 하나요? 술 없이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내 기운을 빼앗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모임입니다. 바로 기운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내 기를 빼앗아가는 사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우리의 기운을 빼서 금방 지치게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모임에 갔다 오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피곤해진다면 그 모임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해요. 제 이웃에 사는 박할머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박할머니는 65세에 은퇴하고 동네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또래 친구들도 만나고 좋았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임에 나가는 게 점점 힘들어졌다고 해요. 왜 힘들어졌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모이면 늘 누구 아들은 어떻고, 누구 며느리는 어떻고, 남의 집 일을 쉴 새 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런 얘기 듣다 보면 기분이 나빠지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자기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을 해대요. 우리 아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손주는 어느 대학에 갔다더라. 그런 얘기만 들으면 내 처지가 초라해 보이고 우울해지죠. 불평불만 늘어놓는 사람들. 세상 돌아가는 게 마음에 안 든다며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앞집이 어떻고, 이웃 사람들이 어떻고, 그런 얘기 계속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강요하는 사람들, 자기 방식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말이에요. 우리 나이에 누가 누구 인생을 왈가왈부할 수 있나요? 박할머니는 결국 그 모임에 안 나가기로 했어요. 대신에 복지관에 같은 취미의 모임에 가입했대요. 거기서는 서로 취미 얘기도 하고 인생 경험도 나누고 모임에서 돌아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배운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나가는 모임에 내 길을 빼앗는 사람들은 없나요? 있다면 과감히 그 모임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긍정적인 곳에 써야 하지 않을까요? 돈을 요구하거나 의심스러운 제안을 하는 모임. 이제 세 번째로 피해야 할 모임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해요. 바로 돈을 요구하거나 의심스러운 제안을 하는 모임입니다. 요즘 이런 모임이 은근히 많아요. 특히 나이 든 분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외롭고 관심받고 싶어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모임에 초대가 많아집니다. 제 친구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할아버지는 70세에 은퇴하고 집에만 있었어요. 심심하고 외로웠대요. 그러던 어느 날 옛날 직장 동료가 연락해서 좋은 모임이 있다며 한번 나와보라고 했대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노래도 부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주고 거기 오는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를 너무 친절하게 대해줬대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관심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비싼 건강식품을 사라고 해요. 이거 드시면 건강해지실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거예요. 라면서 몇십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팔려고 했대요. 이상한 의료기기를 권합니다. 이 기계로 매일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라면서 몇백만 원짜리 의료기기를 사라고 했대요. 투자를 권유하기도 해요. 제가 아는 좋은 투자처가 있어요. 돈 벌 기회예요. 라면서 투자를 권유했대요. 고액의 회비를 요구. 우리 모임을 위해 좀 내주셔야 해요. 라면서 한 달에 몇십만 원씩 회비를 내라고 했대요. 이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그러는 줄 알고 조금씩 돈을 썼대요. 하지만 점점 금액이 커지고 강요하는 느낌이 들어서 고민하다가 결국 그 모임을 그만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모임은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조직이었대요. 다행히 이 할아버지는 큰 피해는 없었지만 거기서 사기당한 다른 노인분들은 큰 돈을 날렸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진짜 좋은 친구나 모임이라면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의 형편을 걱정하고 아끼려고 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나가는 모임에서 자꾸 뭔가를 사라고 하거나 투자하라고 한다면 그건 정상적인 모임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모임은 빨리 그만두는 게 좋아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 그리고 연금으로 살아가는 노후에 그 돈을 잃으면 너무 큰 타격을 받게 돼요. 절대로 이상한 곳에 돈을 쓰거나 투자하지 마세요. 대신에 취미 모임이나 봉사활동 같은 건전한 모임을 찾아보세요. 그런 모임에서는 돈을 쓰라고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줄 거예요. 서로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이제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모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네 번째는 서로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존중이라는 말 어렵게 들리시나요? 쉽게 말하면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옆집 최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보세요. 최 할아버지는 68세에 은퇴하고 고향 친구들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좋았대요. 옛날 얘기도 하고 고향 생각도 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임에 가기가 싫어졌대요. 남의 말을 끊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중에도 끼어들어 자기 얘기만 해요. 남의 이야기는 들을 생각도 않고 자기 목소리만 내는 거죠. 거친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말할 때마다 거친 말이나 욕을 섞어 써요. 야, 이 나쁜 녀석아. 이런 식으로요. 친한 사이라고 해도 그렇지.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죠.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모이면 늘 남을 욕하고 비난해요. 정부가 어떻고, 젊은이들이 어떻고, 긍정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이 불평불만 만들어 놓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들. 회비는 적게 내려고 하면서 혜택은 많이 받으려고 해요. 모임에 도움되는 일은 안 하면서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죠. 남의 사생활을 캐는 사람들. 너희 아들은 왜 아직도 장가 안 가? 며느리는 돈 벌어? 이런 식으로 남의 사생활을 자꾸 캐려고 해요. 최할아버지는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될까봐 걱정됐대요. 그래서 결국 그 모임을 그만뒀어요. 대신에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 가입했대요. 거기서는 서로 존중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모임에 다녀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삶의 의욕도 생긴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나가는 모임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나요? 아니면 서로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나요? 우리 나이에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우리도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면 우리도 모르게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서로 존중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배려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그런 모임을 찾으세요. 지금까지 은퇴 후 절대 나가면 안 되는 모임 4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술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모임. 건강에 해로워요. 관계를 망칠 수 있어요. 돈 낭비가 심해요. 위험할 수 있어요. 기운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 불평불만 늘어놓는 사람들. 강요하는 사람들. 돈을 요구하거나 의심스러운 제안을 하는 모임. 비싼 건강식품을 팔아요. 이상한 의료기기를 권해요. 위험한 투자를 권유해요. 고액의 회비를 요구해요. 서로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남의 말을 끊는 사람들. 거친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남의 사생활을 캐는 사람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지금 나가고 있는 모임 중에 이런 모임은 없나요? 있다면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겁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 소중한 시간을 스트레스 받고 에너지 낭비하는 모임에 쓰고 싶지 않으시죠? 대신에 이런 모임을 찾아보세요. 취미를 같이 즐기는 모임. 등산, 낚시,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등 건전한 취미를 함께 즐기는 모임. 봉사활동 모임.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임. 보람도 느끼고 새로운 인연도 만들 수 있어요. 학습 모임. 새로운 것을 배우는 모임. 외국어, 컴퓨터, 역사 등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해 보세요. 운동 모임. 걷기, 체조, 요가 등 함께 건강을 챙기는 모임. 문화생활 모임. 영화 보기, 연극 관람, 박물관 가기 등 문화생활을 함께 즐기는 모임. 이런 모임들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은퇴 후의 삶 정말 중요합니다. 평생 일하느라 바빴던 우리.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해요. 좋은 모임은 우리 삶에 활력을 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죠. 하지만 나쁜 모임은 우리의 시간과 돈, 그리고 건강을 해칩니다. 그런 모임에 계속 나가면 점점 우울해지고 삶의 의욕도 잃게 돼요.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모임을 고를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내가 이 모임에 가면 행복해지는지 아니면 스트레스 받는지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나쁜 모임이라고 생각되면 과감히 그만두세요. 아무리 오래 나간 모임이라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만두는 게 맞아요. 대신에 새로운 모임을 찾아보세요. 취미나 운동, 봉사활동 같은 건전한 모임을 찾아보세요. 그런 모임에서 새로운 인연도 만나고 삶의 즐거움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정말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좋은 사람들과 의미 있게 보내세요. 그게 바로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지혜의 숲길에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